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용민이라고 합니다. 최근 그 언론을 보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보면서, 거꾸로 가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시고, 이거 무역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제가 그저께 보도자료도 있겠지만 또 중국에서 좀 무역 사기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현재의 분위기랄까요? 중국의 지금의 이야기를 조금만 드린다면, 중국의 위기는,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의 위기에 관련된 건 대부분은 주식시장에 대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중국의 특성상 실물시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중국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중국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에 작년에 8% 이상 성장했는데 왜 자꾸 한국에서 그런 말을 쓰느냐라고 중국 친구들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국 리스크가 아니고 중국 시장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그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의 리스크입니다. 우리의 리스크가 중국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리스크라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예로, 여기도 뭐 빼빼로데이니 하지만,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중국에도 11월 11일을 광군제라고 합니다. 솔로의 날이죠. 그날 몇백억 위안의 매출이 있었다, 뭐 알리바바가 어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오면서 여기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요. 여기 오면서 지하에서 봤습니다. 유니클로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루에 온라인으로 매출한 금액이 6억 위안입니다. 정확하게 1080억 원을 온라인으로만 매출한 그런 나라에서 중국에 리스크가 있다, 중국 경제가 뭐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또 과장할 필요도, 또 너무 주저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발표는 중국에서 이런 발표를 한 40번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분위기하고 또 실제로 한중 FTA 관세율이 또 중요하고, 아까 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정세율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잠정세율입니다. 잠정세율은 우리 한중 FTA가 2012년도 기본 관세율을 가지고 FTA 그 세율을 적용했는데, 한 천여 개 품목은 이것보다도 오히려 50%나 30% 정도 관세율이 더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 지금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세율이 하나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어려운 이야기서부터, 아니 좀 쉬운 이야기서부터 어려운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중국의 기업이 한 7,400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보다 많죠? 그 중에 법인 형태로 작년에 얼마 정도가 설립됐느냐, 하루에 11,000개 정도가 회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것이 2013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죠. 뭐 중국이 원래 크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16명당 1명이 CEO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명당 1명이 사장이라는 말인데요. 공무원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을 뺀다고 하면 한 3명 중에 1명이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즈니스는 참 기회가 많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회주의, 그런 게 아닌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녹록치 않은 상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또 재밌는 예를 보여드립니다. 앞에 거는 22위안짜리 점심 식사 메뉴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한번 그 식당에 갔다고 해서 그 식당에 줄을 세워서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식당이 그 앉은 자리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앉아서 먹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케팅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한테 조금 사진 화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 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썼는데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두산입니다. 물론 중국의 용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이 백두산을 상장시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재작년에 중국이 백두산을요,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 상장 가격이 주당 한 6위안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18위안 정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23위안까지 갔다가
한 2억 9천만 주가 거래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조금은 우스개 이야기지만 주식 가치로 환산을 하면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 9천억 원, 8천억 원은 좀 넘고요. 다시 말하면 관광지마저도 상품화 시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정도니까 우리가 FTA를 조금 한다고 중국 시장을 또 쉽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또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자, 메가 FTA 시대 요 이야기는 이제 하나 드리는데 한중 FTA뿐만 아니라 다른 FTA도 좀 알아야 된다. 이제 TPP가 사실은 발효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발효가 이제 협정이 타결은 됐고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FTA가 사실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한 금액 중에 67%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과 무역을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2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요. 올해 어디를 하겠다고 합니까? 중동 국가가 하고 그다음에 RCEP이라고 하는 그 동아시아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국가,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16개국하고 또 FTA를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에 우리 비즈니스 거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처나 법인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중국의 FT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자, FTA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국이 내수시장으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품에 대해서만 FTA가 타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나 서비스 투자 부분도 타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완결형이 아니고요. FTA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발효된 날부터 다시 개시해서 2년 이내에 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혹시 서비스 지역,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차이나 데스크도 좋고요. 뭐 저희 북경지부도 좋고요. 아니면 산업부나 정부에도 좋고요. 지금 빨리 의견 개진을 해서 협상할 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TA는 정부 간 협상이지만 기업의 이익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 전 세계에 417건의, 올 1월 현재 417건의 FTA가 있습니다. 오늘 한중 FTA를 공부하러 오셨지만 사실은 전 세계 FTA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혜 협정의 80% 이상을 하는 걸 FTA라고 하는데요. 관세를 면제하는 게. 그것은 면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FTA 혜택을 주는 게 그렇고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세관원이 나는 관세를 거두는 사람이다 또는 어떤 관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알려줘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직접 그거에 대해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중국의 부분에 대해서 FTA가 최근에 호주과 FTA가 발효됐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호주에서 단계적이지만 뭐 쇠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포도주가 호주에서 비즈니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중국 관련 비즈니스는 우리 제품이 나가는 게 베스트이지만 원산지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기업이 호주에서 포도주를 갖다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 양고기, 쇠고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가 중국이 한 24%, 양고기가 23%에 포도주가 30% 관세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포도주 갖다가 수출하면 제로입니다. 뭐 단계적이지만 제로입니다. 다만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들리지만 않으면 어떤 사람이 수출하느냐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관행은 이제 어떤 지역적인 개념을 떠나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TPP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TPP 이외에도 RCEP이라든가
또는 중국이 또 주도하고 있는 FTAAP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TA가 있습니다.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머리 아플 만큼의 FTA가 많은데 결국은 FTA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신청해야 되고 원산지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TA에 대한 지식이 한중간에면 뭐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얽혀있는, 중국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얽혀있는 제3국하고 FTA도 우리의 관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외로 이런 설명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많이 안 해줘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FTA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HS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HS 코드가 아닌 상대국의 HS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FTA는 수입 관세를 안 내게 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는 입장이 봤을 때요. 자, 그런데 전 세계 HS 코드는 6단위는 공통이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중국은 대부분의 HS 코드가 8단위입니다. 물론 10단위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6단위는 똑같으면 나머지 두 개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거에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 포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서를 다운받으면, 영어로 다운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PDF고요. 이 PDF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한 게 8516-6030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고 간다는 밥솥에, 중국에 요즘에 유명한 건 푸쿠라고 하는 이제 밥솥인데요. 중국 발음으로. 자, 그러면 앞에 숫자는 지금 현재 관세율이고 두 번째 숫자는 10년에 걸쳐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15%의 관세율이 10년에, 그러니까 1년은 1.5%씩. 그래서 두 번 12월 20일 날 1차 인하됐고, 두 번째는 올 1월 1일 날 인하됐고, 세 번째는 내년 1월 1일 날 인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벌써 3% 관세 인하 혜택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원산지 기준을 맞추는 CTSH라든가 RVC40입니다. RVC40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0원짜리라고 한다면 40원어치의 부품은 한국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갈 때.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나라만 주겠다는 겁니다. FTA는요, 전 세계 일반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차별하는데 왜 허용하느냐? 관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유망품목 찍어주세요. 나올 문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설명하면서 찍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이 플라스틱 제품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이 연간 2억 불 정도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관세 혜택 10%를 안 낸다고 하면 여러분이 관세 혜택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1년마다 10% 5%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1, 2% 떨어지는데 그걸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2억 불이면 2,400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10% 관세를 안 낸다면 240억 원입니다. 여기서 혹시 그 업체 휴롬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100만 대를 중국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추 1조 매출했다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관세율이 6%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조 매출이라고 한다면 6%면 얼마인지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죠. 이 프로테지로 보면 낮은 것 같지만 실제 금액은 크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면 공부하고 담쌓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FTA라는 게 자동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또는 특별한 서류라는 CO라는 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절대로 절차를 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단지 한중 FTA, 다른 협정문마다 다 다른데요. 한중 FTA는 그때 당시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서류를 갖춰서 소급을 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났다 하더라도. 다만 그때 통관할 때 나중에 FTA 혜택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협회에서 그런 건 아니고 협정문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500만 불만 넘으면, 대중 수출액이 500만 불만 넘으면 전담팀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공장이 있고 중국에서 또 제3국 비즈니스가 있다고 한다면 원부자재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아까 RV40 한국의 부품이 40% 채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는 일본에서 가져온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원칙이 하나 있죠. 상대국에서 가져온 것은 FTA에서 국산으로 칩니다. 즉 한중 FTA 하에서 한국의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가져온 것도 한국산으로 치기 때문에 RVC40 같은 경우 부가가치 기준 40%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기업이 중남미에서 원부자재를 가져오고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10%의 관세가 없어졌어요. 근데 RVC를 못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중남미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 원부자재를 그리스에서 갖고 오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FTA 택의 원산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상대 국가에서 가져온 것은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차이나 데스크를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중국의 무역의 51.9% 2014년 기준입니다. 가공무역입니다. 중국에 왜 가공무역이 성행하느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제3국으로 수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자, 가공무역은 증치세와 관세를 처음부터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공무역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FTA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FTA를 이용하면 관세는 안 낼지 모르지만 증치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치세는 중국말이 증치세고 우리말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부는 내수를 하고 일부는 제3국에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가공무역 포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가공무역같이, 즉 관세도 안 내고 증치세를 또 안 내면서 중국 무역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물류원고라는 걸 이용하면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일단 물류원고에다 다 넣어놓으면 수출로 인정됩니다. 즉 관세와 증치세를 안 내고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한국에서 가져가서. 그런 다음에 중국에 팔 것은 다시 중국으로 거기서 물류원고에서 파시면 되고, 제3국으로 보낼 것은 또 거기서 수출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관세 혜택 하나인 FTA보다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무역 제도도 기존처럼 유효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백화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중국의 소비자의 장점이자 문제점,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해야 되냐? 위엔장 찡코라고 해서 한국에서 포장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만들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품질이라도 뭐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에 있는 기업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외국 기업들이 와서 생산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분명히 저 설비는 한국에서 쓰던 걸 갖고 왔을 것이다. 일본에서 쓰던 걸 갖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품질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기업이 고민하는 것 중에 자기네 본토에서는 기저귀가 떨어져서 싹쓸이를 해갈 정도로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 본토에 공장이 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회사가 만드는 똑같은 브랜드에 대해서 기저귀를 안 사는 겁니다. 기저귀가 하이테크입니까? 그 정도로 해외에서 가져온 거에 대한 부분이 중국의 입장에서 믿음이 큽니다. 또 하나는 가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가져오면. 그래서 여기도 사진에 보면 그런 표시가 돼 있는데요. 위엔장 찡코라는 표시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소비재인 경우 표시해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엔장 찡코는 이제 중국어고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포장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가져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 사실 또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FTA 발효되고 나서 개성공단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저임금 대비해서도요, 개성공단 임금은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실제로 지금 평양이나 이런 쪽으로 중국 기업들이 아웃도어에 대해서 실제 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류에 대해서 가공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북한 거라면 원산지를 북한을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은 임금에 같은 원가를 들이면서 메드 인 코리아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개성공단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310개 품목이고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는 어떤 실효가 없이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협의하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못 받는데 한중 FTA는 발효와 동시에 혜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중국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또 위탁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원산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저렴한 임금, 또 중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혜택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특별히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성공단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잠재력이 크지 않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환경 분야입니다. 제가 북경의 건물에 무역센터라는 곳에 있는데요. 옆 건물이 보이면 날씨가 좋은, 공기가 좋은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옆 건물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오염이 심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상상을 못할 정도로 좀 힘든 공기 환경인데요. 그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갖고 오고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한중 FTA에서 우리 기업에만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한중 FTA는 나중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투자와 이 서비스 부분이 바뀌지만 다시 말하면 금지하는 부분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만 이미 이 부분은 확정돼서 픽스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 기업들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다른 건 잊어도 꼭 알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즉 한중 FTA에서 우리가 관세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번호가 한중 FTA 1번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1번이 있을까요? 이 잠정세율이라는 곳에 1번이 있습니다. 중국이 매년 말에 12월 달에 그 다음에 잠정세율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잠정세율은요, 기본세율에 비해서 최소 30% 적고요. 대부분 3분의 1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60%, 70% 할인되는 낮은 세율이 있어요. 자, 이것을 먼저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에 도움되고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 혜택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앞서서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두 번째 한중 FTA와 비슷한 게 APTA라고 하는 겁니다. 아태 협정이라고 하죠. 중국, 몽골, 인도 등 몇 개 나라가 해서 특혜 관세 협정입니다. 이게 더 낮은 품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달에 저게 타결되어서 올 하반기부터 2천여 개의 상품에 대해서 HS 코드 기준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33%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3번이라고 보는 부분은 최외국 세율은 이제 WTO 회원국 세율인데요. 또 하나 작년 12월 말에 ITA라고 하는 것이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거기도 중국도 회원국이고 우리도 회원국인데 한중 FTA에서 제외된 IT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는 걸로 중국은 3년 정도에 단계적으로 없애는데요. 그 부분이 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한중 FTA는 이제 기본이고요. 사실은 그 먼저 뭘 봐야 된다? 잠정세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아태협정 세율을 보시고요. 또 하나 올 하반기 7월부터는 새로 타결된 ITA, 왜냐하면 한중 FTA에서 IT 제품들이 많이 제외됐는데 그 제품들에 대해서 ITA, 즉 정보통신제품 협정에 의해서 관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중국 만약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TPP가 발효되면서 베트남이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할 때 관세가 무려 17%입니다. 자, 그런데 그전에는 중국도 경쟁자였습니다. 만약에 TPP가 발효되면
17%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는 다른 기업의 생산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섬유에서 우리 한미 FTA도 마찬가지지만 얀포드 기준이라고 해서 베트남산이 17%의 관세를 안 내려면 원사서부터 써야 됩니다. 원사서부터 완제품, 봉제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FTA는 아까 원산지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부가가치 기준하고 세번 변경 기준, CTSH라고 하는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여기서 그런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데 섬유류는 한미 FTA도 마찬가지지만 얀포드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부터 거기서 써야 돼요. 실부터 베트남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의류가 중국 들어갈 17%, 미국 들어갈 17%를 안 내요.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중국이 TPP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국도 TPP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FTA가 일부 품목에서는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다,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중국에 대해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신창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기업한테 중요한 것은 신이해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생기는 중국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산업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뭐 중국의 성장률이 얼마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유망하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신예타이라고 이 용어를 씁니다. 자, 중국의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중국에 싸게 팔아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제 뭐 1인당 GDP가 7,000불, 8,000불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이 전 세계 사치품의 4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장은 중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싼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중고가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중고가의 오히려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내지는 우리 뭐 자그마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중인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오염이 심하다. 아까 제가 우리 북경사무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염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나가는 것 중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중국에서 저희 집에 그 거실에 하나 있고요. 안방에 하나 있는데 사무실에도 사무실에도 두 대인가 있는데요. 중국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공기청정기는 있는 사람과 1m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기청정에 대한 그 어떤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네 자리를 1m 옆으로 갖다 놓든가 1m 되는 곳마다 청정기를 놓든가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중국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조금 있으면 아마 농촌에서 다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할 정도로 이 붐이 있고 있는 품목이고요. 요즘에 이제 베이비붐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이제 두 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1,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러면 베이비붐 이제 이자녀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냐? 아닙니다. 작년에요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저는 그래요. 중국에도 이제 애 안 낳는 시대가, 애 잘 선호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독생자로 태어난 세대가 결혼 내지는 출산 정년기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애 낳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양적으로 신생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그 부분은 조금은 이제 아니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고가품의 명품을 애들한테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부분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정도까지 쓰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생산된 해외 브랜드는 아니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분유업체들한테 기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야, 분유 원액 그 안에 있는 분말을 호주에서나 뉴질랜드에서 갖고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장을
한중 FTA는 분유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받는 방법은 우리 기업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포장을 해서 바로 보내면 중국, 호주 FTA 혜택을 받아서 15% 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FTA의 소위 말하면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진짜 소위 말하면 조금은 수준 높은 FTA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또 이런 위생제품이 뭐 씻어야죠. 할 수 없죠. 뭐 공기가 안 좋은데 씻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애로를 해소받는 것 중에 하나가 칫솔, 치약이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우리께 또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 CFDA 인증 품목으로 또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드리면 인증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EU도 그 치약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품도 그러니까 CFDA 인증 품목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용어로 보건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중국 시장을 테스트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합니다. 인증받는데 6개월, 3년까지 걸립니다. 그거 언제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럴 때에는 일반 식품으로 해서 효능을 겉에다 표시하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하고요. 포장 안쪽에다가 그 성능에 대해서 넣어놔가지고 일종의 인증을 안 받고 수출하는 방법, 또는 B2C는 여기 국내에서 마케팅을 하는 B2C는 또 인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또 어떤 옆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먹는 거 뭐 여기 보면 심지어 맥주까지도 뭐 옛날에 이제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이제 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인증이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제품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중 FTA도 인증 부분에 어떤 좀 원활하기 위한, 지금은 전자 부분,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주장을 하거든요. 협상할 때, 야, CFDA에 대해서 상호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업체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정한 걸 중국에서 인정해준다면 우리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이제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협상이 또 계속 될 거고요. 화장품 통계 이야기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소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이 소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은 이제 투자가 없어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지는 중국 경제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부분이 거시지표와 우리가 공략해야 될 그 산업의 지표는 틀리다. 특별히 주식시장하고는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이제 그 TV입니다. 이 TV가 얼마일까요? 중국 돈으로 1692위안, 99위안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서비스를 부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러TV라고 하는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포털 사이트 중에 넘버원인데 걔는 어떻게 파느냐? 우리 회사에 회원만 가입하면 회원 회비가 490위안입니다. 그러면 저 1699위안짜리 저 TV셋을 300위안에 팝니다. 300위안을 소비한테 줍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중국에서는 사실 제조업은 비즈니스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더 좋은 가격을 받고 더 소비자한테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최근 10년 동안 서비스 분야에 들어온 자금의 증가율이 21%라고 합니다. 근데 제조업에 들어온 외국 산업에 대한 투자금입니다. 주식시장이 아니고요. 0.1%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우리 투자의 19%가 서비스인데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62%가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M&A입니다. 여기서 뭐 완다는 이 부동산 그룹이고 융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넘버원인 슈퍼입니다. 알리바바는 다 아실 거고 수닝은 전자, 우리나라 전자 그런 제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인데 4번에 이런 두 회사가 얼마를 상호 투자하냐면 7조 6천억 원을 상호 투자해서 이렇게 합니다. 경쟁자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의 고객의 층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중국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M&A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중국에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손을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광군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경쟁력은 매덕 위안에 팔렸다가 아니고요. 알리바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초에 12만 건의 구매, 소위 말하면 그 매매 건수를 처리하는 IT 능력에 있습니다. 금액에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의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마케팅에서 중국을 추월해 있다, 좀 앞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히려 추월당했고 우리가 이제 추월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는 말을 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10만 원대 애들 가방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품인데, 명품은 아닌데 그 명품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학생용 가방이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GPS 기능이 있어서 잊어버릴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가방이 물에 뜨기 때문에 혹시 물에 빠져도 애가 익사하지 않고, 또 지진이 나도 머리 보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본 건데요. 일본에서 뜬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여튼 이제 우리가 중국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네 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산업 수준에 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산업을 이제 리드해야 되겠다. 그게 제조강국 2025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겸손한 자세로 또 공부하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알리바바에 잘 알죠? 중국의 이제부터 경제 성장은 그동안은 수출로 성장했는데 앞으로의 성장은 수입에 의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지엔리는 중국의 제일의 부자였던 소위 말하면 완다그룹의 부동산 재벌그룹의 회장입니다. 앞으로의 자기네 지금까지 수입은 다 제조업 분야 또는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 건설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업에서 수입을 다 거두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는 2, 3년은 안 좋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준이라고 하는 이 샤오미의 CEO는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향후의 비즈니스 포인트는 농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이메일 하나 있습니다. 이메일 혹시 FTA 됐던 아니면 중국에 오셔서 하는 비즈니스 관련해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문의를 받고 메일을 받습니다만은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그 교재의 마지막 뒷커버로 가서요. 뒤에서 이렇게 하나 펴주십시오. 뒷커버, 백커버에서 뒷장을 보시면 무역협회하고 우리은행이 MOU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경지부가 노력한 사항인데요. 중국의 10개 도시에서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 무역협회 회원사에 안에서 픽업 서비스도 해주고요. 우리은행 각 지점을 이렇게 공개해서 사무실로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상담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저희도 우리 회원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또 혹시 중국에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하는데 중국 어떤 지리 찾기도 힘들고 할 텐데, 여러분이 공항 픽업을 서비스를 요청하면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료니까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